이번 시간에는 6장 집단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그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보편적인 발달 단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을 마무리에 한번 강론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는 빨간색 쓰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단계든 간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하는데 집단을 만드는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준비 단계. 그러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 준비 단계를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그리고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는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보면 초기 단계는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처럼 집단 형성 및 탐색 단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단 형성 및 집단이 만들어진 집단 형성 및 그리고 집단 성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자 하는 집단을 탐색하는 집단 형성 및 집단 탐색 단계. 집단 탐색. 그렇죠?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고 또 집단 성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탐색하는 단계를 준비 단계 또는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서로가 모르는 거죠.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서 집단 성원이 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저항 다루기. 이 초기 단계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긴장과 불안의 최고조.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저항이. 그래서 저항 다루기.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그 집단 성원들의 저항, 거부적인 심정을 달래는 이런 과정을 바로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 단계는 이제는 서로 친해지게 되죠. 서로 친해지게 되면서 집단 성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결속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집단의 응집력이 형성되면서 이 형성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단계. 뭐 생산성이라고 해서 무슨 물질적 이런 생산성은 아니고 집단 성원들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집단 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이라든지 집단 성원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이라든지 집단 성원들의 문제 맞으면 집단 성원들의 어떤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높아지는 이런 단계를 바로 이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종결 단계라고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재통합이죠. 그래서 통합 단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준비 단계는 어쨌든 시작이니까 시작 단계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성원들이 집단을 탐색하는 단계.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저항을 다루기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똘똘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위 집단도 만들어지고 그걸 하위 집단을 통제하는 통제 기제도 만들어지면서 생산성이 증대되는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통합을 도모하는 단계.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 이렇게 보고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박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박스를 그릴 적에는 교재를 편집하는 저자의 입장이 저희들은 책을 깔끔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보기는 깔끔한데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박스가 제시가 되면 반드시 그 박스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수작업을 하면 눈에 보기는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가슴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박스를 요약 자료가 아니라 박스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단계와 초기 단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시작 단계와 초기 단계. 자, 시작 단계는 지도자가 집단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해서 탐색하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단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집단 지도자들이 집단 구성원들을 안내하고 집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은 집단에 대해서 탐색하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래서 안내하고 또 탐색하고 서로 쌍방간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에 접수 단계이다. 그래서 여기는 접수란 말을 시작. 그래서 이것을 접수로부터 접수, 인테이크 단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준비 단계를 시작 단계, 접수 단계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정보 수집이라는 이쪽이 전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3번도 보시되 4번 안정도를 유지할 만큼의 동질성, 활력소가 될 만큼의 이질성을 갖도록 균형을 취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을 형성할 적에 무조건 동질적인 집단으로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할 적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단 안정성을 위해서는 동질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란 이름으로 너무 정체적인 집단을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활력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너무 심하면 갈등이나 와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활력소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인 이질성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4번에 중요표시 하시면서 안정도를 유지할 만큼의 동질성과 활력소가 될 만큼의 이질성을 가지도록 균형을 취해야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에서 자신들의 목표들을 한정하고 기대를 명료화하며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다. 뭐 나머지 다 그럴싸하게 다 좋은 말입니다. 7번에 보면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접수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중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자기 스타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단 단계에서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접수 단계에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역시 신뢰를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끌어지는 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이 형성되고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탐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접수 단계에서 집단의 근본 토대는 2번에 1번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두 번째, 집단에 들어오자마자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도자는 3번의 둘째 줄 집단이 안전한 장소임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거기 지도자는 집단이 안전한 장소임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또 5번에 보시면 지도자가 집단 활동에 대해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된다. 집단 성원들이 집단 지도자가 얼마나 집단에 대해서 열정적이냐에 대해서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갖는 신뢰성은 그 강약이 달리 나눠지게 된다. 그 말을 지금 5번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6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신뢰는 많은 부분이 집단 성원들에 의해서 구축된다.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들이 침묵하고 어색해야 할 때 그러한 침묵과 어색함 뒤에는 불안과 긴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좋죠. 거기 보시면 7번 체크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체크하십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을 탐색하기보다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대해 조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쉬운데 이때 지도자는 이러한 조언과 충고 등의 반응이 집단 구성원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니까 집단 성원들이 된 초입의 집단 성원들에 대해서 마치 조언이나 자문을 한답시고 집단 성원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집단 성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또는 뭔가 답답한 집단 성원들을 끌어안아서 그들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이라고 하시고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무슨 조언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다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해서는 첫 만남. 이거는 그야말로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여기는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이다 보니까 소위 자의식을 유지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어전담은 무게 잡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단계인데, 사실은 속에는 그 뒤에는 뭐가 높아요? 긴장과 불안 쌓여있는,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로 저항도 발생하고 불신도 발생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거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 저항 다루기. 집단의 초기에는 집단 구성원들의 저항, 불안, 갈등이 도드라진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집단은 응집력과 생산성을 가지게 된다. 3번에 보시면 초기 단계의 과업. 그러면 첫 만남의 단계에서 과업은 첫 만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첫 만남을 집단 응집력의 기초 형성이란 말로 이렇게 씁니다. 첫 만남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는, 서로 눈인사 정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서로 간의 정체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대학에 들어갔을 적에 옛날의 대학이라는 것은 한 과에 한 반에 한 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 여러 학과가 다 한 반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적에는 서로 간의 이름도 소속, 과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서로 눈인사 정도, 아 나오고 1년 같이 살 사람인가 보네, 그 정도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 집단 응집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초기 단계 보면은 서로 소개,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첫 만남이니까 사회복지사도 소개하고 성원들도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집단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집단 목적, 물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단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집단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집단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성원도 소개하고 성원의 역할도, 성원도 소개하고 성원의 목적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사회복지사도 소개하고 성원도 자기 소개하고 각 성원의 역할도, 각 성원이 추구하는 목적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단 목적도 명확히 하고 니은번과 미은번 집단 규칙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인 바로 집단 성원들의 저항감 다루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집단 성원들의 저항감 다루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나와 있지요. 첫 만남, 그리고 플러스 그냥 계약. 너무 길게 나가네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초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개도 하고 각자의 역할도 소개를 하고 각자의 소위 그 목적도, 나는 이럴 목적으로 왔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집단의 목적도 명확히 하고 집단의 규칙도 명확히 해서 제시하면서 동시에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의 초기 단계에서 저항감도 누그러뜨리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고, 그래서 초기 단계의 특징 보면은 불안, 그리고 갈등, 그런가 하면 저항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같이 네 가지지만 어떤 불안과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면서 바로 이런 것은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다 하고 불신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침묵 아니겠습니까? 침묵. 아예 입국 다물어 버리고 너나 알아서 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초기 단계에다가 같이 붙여서 사정 단계가 있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로 잠정적인 개입 전략, 중간 단계를 진입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따는 단계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순환적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단계를 꼭 어느 단계에서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정 단계를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사실 옛날 전통적 방법에서는 소위 초기 단계에서 집단 성원들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집단 성원들의 소개도 받고 자기의 역할도
역할을 수행을 받고 소개를 받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집단 성원들의 수집된 집단 성원들에 관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만 꼭 사정 단계가 초기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 다 사정 단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은 집단 활동의 측정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사정. 그래서 집단 과정, 집단 활동 전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집단 발달 단계에 따라 사정 내용을 다르게 하고 매 단계마다 성원들에 대한 사정, 전체 집단에 대한 사정, 환경에 대한 사정을 수행해야 된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그 내용을 다시 박스로 해서 집단 사정의 차원이 나와요. 집단 사정의 차원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집단 차원의 바로 집단 사정의 차원으로 본다면 꼭 성원들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그 자체에도 사정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에 한번 본 것처럼 사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 사정. 이 사정이라는 것은 종래의 진단과는 달리 여기에는 문제만 파악하는 것, 문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 분석, 자원 분석까지도 또는 가능성 분석까지도 포함될 때 사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문제만 분석하는 것은 그것은 진단이라고. 이래서 왜 잠정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의 판단 과정. 자, 이것을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말하는 진단과는 달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이라는 것은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존재라는 점을 같이 고려하면서 역시 개입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과는 달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혼자만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좀 집단 성원들의 참여를 당연시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회사업에다 또는 집단 대상의 사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집단 사정에 보면 차원에 보면 그 내용에는 집단 성원들에 대한 사정도 있지만 집단 자체에 대한 사정도 있고 그리고 집단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사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단 성원에 대한 사정으로서는 개별 성원의 심리 사회적 특성, 또 성원들의 장단점, 또 성원들의 집단 내 역할 등이 내용이 되고 집단 자체에 대한 사정, 전체 집단에 대한 사정으로서는 하위 집단 형성, 성원 집단의 상호작용 방식, 집단 규범 등이 집단 사정 중에 전체 집단 자체에 대한 사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외부 환경에 대한 사정도 있다 해서 중요 표시는 집단 사정의 차원에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사정 방법으로서는 집단 성원에 스스로 하는 자기 점검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관찰도 있고 또는 면접도 있고 외부 전문가의 보고도 있고 이런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사정 도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시오메트리죠.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은 집단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또는 소위 사정을 해가는 방법을 그 기법을 소시오메트리라 하고 그 결과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 그 결과물을 행렬표로 그려놓은 것은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단 내 집합역학 구조를, 집단 역학 구조를 분석해가는 소시오메트리고 그 외에도
양극적 차원에서 대비되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서로의 서열을 매겨보는 어휘분화척도도 있습니다. 여기 어휘분화척도, 의차별척도라는 것은 양극화될 수 있는 대칭적 형용사를 이용하여 집단 내 역학 구조를 비교해보는 도구를 어휘분화척도 또는 의차별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홍보할 적에 척도 중에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올 때 동간척도에는 서스톤 척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열척도라고 할 만큼 대부분은 서열척도인데 그중에 니커트 척도나 보가더스 척도나 또는 거트만 척도도 있지만 소시오메트리도 있고 그리고 어휘분화 척도도 있다. 이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외에 사정 단계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만 어쨌든 집단 발달 단계, 준비 단계, 즉 시작 단계, 초기 또는 접수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를 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로서 어찌 보면 집단 활동의 가장 핵심적 영역, 실제 활동 영역이 바로 이 중간 단계에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단계에는 집단 성원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집단 활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를 하나의 목차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는 서로 가까워져서 응집력이 형성되는 단계, 응집력. 그래서 이 단계에는 아주 가까운, 여기는 현실, 실제 단계죠. 실제. 이게 바로 실제 개입단,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실제 개입 단계가 바로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응집력이 형성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위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하위 집단들이 형성된 그들의 역동적인 결속력을 바탕으로 집단의 과업이나 집단 성원들의 문제 등을 풀어가는 생산성의 단계, 그래서 문제 해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간 단계는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가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개념의 2번 중간 단계에서 전문적 개입의 초점은 집단으로 하여금 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도록 하는, 왜냐하면 집단 성원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적 개입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중간 단계에 오면 하위 집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위 집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응집력이 현실화되게 되는데, 응집력이 강해지게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조정하며 문제가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의 장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도움을 줘야 한다. 너무 문장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하위 집단이 대거 등장하는, 어쩌면 서로가 친해지는 이런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 단계의 과업은 이미 우리가 한 것처럼 응집력이 형성되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집단 과업이 완수가 되는 이런 생산성의 증대라고 하는 이런 단계인데, 거기 보면 응집 단계에서 나타나는 걸로서는 응집 단계는 서로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감이 구축됐다. 서로 간에 눈만 보고도 감정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또 집단에 정이 붙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고 친구들이 좋으면 그 집단에 대한 정이 붙게 되는데 집단 애착도 등장을 한다. 또 자기 표출도 개방적이 되고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대로 그냥 단어만 쓰다 보니 딱딱이 됐으면 신뢰감이 구축되었다. 감정 정화가 자유롭다. 집단의 애착이 형성된다. 자기 표출이 개방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중간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단계에서는 뭐 그 직면도 있고 모험이 시도되는 단계도 있지만, 오른쪽 페이지 생산적 단계를 보세요. 이 중간 단계에서는 생산성이 증대되는 단계인데, 집단 성원들이 갈등에 직면해서도 그것을 취급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갈등이나 경쟁이 형성돼도 그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집단 문제 해결의 활동에, 띄어쓰기 안 됐습니다. 집단 문제 해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단계를 생산성의 증대 단계인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중간 단계는 생산적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서도 관용의, 똘로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등을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종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지요. 왜냐하면 실천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합해서 내 것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바로 이 종결 단계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개념의 1번에 보시면 종결 단계는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경험한 것을 집단 밖에서 실행해 봄으로써 배운 것을 통합하는 단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것이 쭉 있지만 집단의 종결은 지도자가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기정사실임을 집단 구성원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집단의 종결은 끝날 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도자가 집단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집니다 라는 것을 당신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부터 집단의 종결은 기정사실임을 시작 단계부터 알려주었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종결을 끝날 때나 되어서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들과 함께 진행되어 온 집단 과정을 반성해보고 실생활 장면에서 적용에 대해서도 토의해봄으로써 집단의 전 과정을 마무리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문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2번 정도에만 좀 문장을 한번 또박또박, 집단 종결은 처음부터 집단 활동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려주었어야 한다라는 말을 2번을 가지고 잘려주시면 됩니다. 자, 별표는 바로 집단의 종결입니다. 여기 집단 종결. 종에 나오는 것이 집단 종결 단계의 과업. 언제나 나온다. 언제나 우리가 다뤄주는 것이 집단 종결 단계의 과업이 되겠는데, 여기 뭐 작은 글씨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만 집단 종결 단계는 당연히 감정 다루기. 시작 단계부터 집단 활동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단 성원들은 그 마무리, 종결, 헤어짐에 대해서 감정을 주체치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집단 성원들, 이 집단 종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집단 성원들의 감정 다루기. 이것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집단의 영향력이 있긴 한지, 집단 영향력 검토. 어찌 보면 이건 피드백이죠.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미친 영향력이 존재나 했었는지, 어느 정도나 존재했는지를 알아보는 집단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도 바로 이 종결 단계의 과업이 되겠고, 다음에 뭐 피드백은 책에 써 있으니까. 다음에 환류 피드백. 피드백에는 긍정적 피드백도 있고 부정적 피드백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영향력을 감토해서 바로 긍정적 피드백이 있는지 부정적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피드백을 하게, 피드백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피드백 자체의 교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건 미완성 과제의 미완성 과제. 그렇죠. 집단 활동을 한다. 집단 사회사업이나 어떤 사회복지 실천이 종결될 적에는 꼭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집단 회기를 결정할 때 몇 번으로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딱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한을 정해놨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도 그 기간의 종결로 집단 회기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완성 과제의 완수 문제도 계속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넘겨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결정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행, 재통하면 현장 수행. 집단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거기 보면처럼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새로운 집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상담을 계속하는 방법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바로 현장에서 수행해보는 이것도 역시 종결 단계의 과업인데 다른 것도 있지만 바로 여기 감정 다루기. 일부 구성원들은 감정 다루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자들의 집단 발달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학자들의 집단 발달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적에 자, 우리가 집단 발달 단계를 준비 또는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학자들 중에 그냥 노던 것을 노던 노드는 집단 발달 단계를 노든도 있고 거기에 가랜드도 있고 사리와 가린스키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노든만 본다면 노드는 첫 번째 단계를 바로 준비 단계라고 봤어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리고 탐색 및 시험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종결 단계. 이렇게 노드는 집단 발달 단계를 5개 단계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미 같은 화면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노트 정리했던 집단 발달 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이 준비 단계는 그야말로 접수를 받는 접수 단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첫 만남으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전 집단 응집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단계로 아직까지는 내가 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긴장과 불안도 높고 그 반발력으로 어떠한 소위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또는 불신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그 저항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저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저항.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첫 만남 단계이기 때문에 집단의 목적이 뭔지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서 목소리 큰 놈이 대장하는 단계. 투쟁적 리더 단계. 투쟁적 리더 중심의 단계. 자의식,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자의식을 유지하는데 모든 리비도를 쓰는 단계. 맞아, 무게 잡는데 혼신을 다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바로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 단계로서 이 말을 뭘로 하냐면 하위 집단의 등장 단계. 그런데 집단이 그 규모도 크지도 않은데 하위 집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집단의 와해를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 집단에서 통제 기제가 발달하는 통제 기제가 발달하는 단계. 그러면서 이 탐색 및 시험 단계에서는 이제는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적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던 목적 지향적 리더 중심의 단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색 및 시험 단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 단계는 가장 그렇지만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집단 응집력도, 목표에 대한 일치성도,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묘도, 그다음 운영에 대한 운영 절차의 습관화,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역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단계. 어떠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도 마치 물이 흐르듯이 대단히 역동적이면서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가는. 그래서 운영 절차의 습관화, 또 그런가 하면 역동적 평형의 형성, 또는 문제 해결력의 최고조, 목표 일치도의 최고조, 집단 성원들의 협동심의 최고조, 이런 최고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종결 단계.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앞에서 노트 정리했던 소위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한다면 자, 여기는 그야말로 이건 준비 단계, 이건 시작 단계가 되겠어요. 시작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초기 단계.
그리고 탐색 및 시험 단계 및 문제 해결 단계는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니까 바로 여기는 응집력, 여기는 생산성의 단계에서 중간 단계, 그리고 여기는 종결 단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 노트 정리했던 것과 조금 전에 노트 정리 같이 묶어서 우리가 집단 활동이나 집단 사회 사업의 집단 발달 단계의 소위 특징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왼쪽 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가지고 했는데 박스를 가지고 다른 학자들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해서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이 다 오리엔테이션 단계, 거기 보면 투쟁적 리더를 중심으로 또 2번에 보면 집단 응집력의 기초 단계, 3번에 보면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탐색 및 시험 단계에서는 응집력 있는 집단이 형성된다. 즉 하위 집단이 생성되면서 집단 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제 기제가 발달한다. 목표 지향적 리더가 중심이 된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는 생산성의 단계, 생산성 증진의 단계로서 모든 것이 최고조, 상호 의존성, 응집력, 목적에 대한 일치성, 협동 능력 이런 것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로서 운영 절차의 습관화처럼 물이 흐르듯이 집단이 운영되면서 어떠한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평형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문제 해결 단계인데 준비 단계는 말 그대로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접수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초기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및 문제 해결 단계는 중간 단계.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종료 단계, 종결 단계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종결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종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미리 기한을 정했다면 기한의 도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종결 단계 활동 아까 노트 정리해서 현재 이것만 적었지만 이 위에도 여러분들은 여기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첨가해서 사회복지 실천이나 집단 발달 단계의 종결 단계 과업으로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박스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첨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출제 비중별 강의는 마감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